안녕하십니까. 생초보 탈출기의 플로트 윤정원입니다. 오늘 유튜브가 좀 말썽이라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2분 정도 늦었는데요. 오늘은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상세 페이지 고려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줌어스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튜브보다 좀 딜레이가 덜하기 때문에 줌어스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자, 오늘을 얘기한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매출은 앞서 얘기했지만 매출은 노출수 곱하기 클릭률 곱하기 전환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선 시간에. 그리고 이 전환율은 결국 상세 페이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 즉, 내가 전환율이 나쁘다. 그러면은 상세 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리뷰가 잘못됐다든지, 가격 정책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 작성하는 어떤 스토리가 잘못됐다든지, 어떤 전환율이 낮다는 거는 그 전환율이 낮은 거에 대한 문제는 상세 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세 페이지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로봇이라는 키워드고, 하나는 고객은,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이라는 걸로 두 가지가 큰 메인, 큰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로봇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케팅 활동을 멈추더라도 계속 알아서 돈을 벌어줘야 하는 그런 전환 효율이 좋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전환율이 좋도록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세 페이지랑은 상관이 없는 게 충성도 재구매 부분은 상세 페이지보다는 다른 어떤 정책들 때문에 충성도, 그러니까 상품이 질이 좋다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좋다든지 어떤 다른 요소들이 또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환율, 그리고 이 로봇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벌어들이는 로봇이 많다는 것, 즉 상품을 많이 등록하면 등록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매출은 늘어난다는 거죠. 상품 하나, 상품 둘, 상품 셋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질수록 총 매출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을 많이 두면 둘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객의 입장. 그래서 항상 상세 페이지 만드는 많은 판매자들은 자기 상품에 대한 자랑을 하기가 바쁩니다. 자기 상품 자랑하기가 바쁜데 소비자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환율을 높이는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면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헤드라인이랑 고객의 소비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헤드라인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대략 3초 만에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상품을 구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서 3초 정도면 다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위에서 상세 페이지는 위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내려가죠. 그래서 위에부터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은 맨 밑에 가서 리뷰가 어떤지 한번 보고, 그래서 리뷰도 괜찮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상단에 어떤 헤드라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냥 이탈해 버려요. 제가 그거에 대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안마의자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상세 페이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마의자 렌탈에 대한 상세 페이지인데 쭉 들어가 보면은 사은품이 뭘 준다, 사은품을 뭘 주겠다라는 것만 쭉 한참 설명을 하고,
한참 끝에 내려가죠. 그러면은 나는, 소비자는 이 상품, 안마의자가 어떤지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쓸데없는 사은품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온다면 그냥 이탈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맨 위에 올려줘야 됩니다. 이건 거의 뭐 상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죠. 이 상품 렌탈 안마의자를 렌탈하려고 하는데 이거 전혀 쓸데없는 아예 정보 자체가 없네, 그죠? 어, 뭘 믿고 여기에서 이 상품에 대한 그 렌탈을 할지 저는 좀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품 상세 페이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소비자의 눈을 확 잡을 수 있는 그 헤드라인을 잘 꾸며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의류를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으면 뭘 먼저 보겠어요? 사진이죠. 이 상품이 어떤지, 어? 내가 입으면 어떨까? 내가 입어도 이쁠까? 그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의류 사진 같은 경우 그냥 사진으로 쭉 깔아도 좋죠. 그렇죠? 그런 부분. 또 탈모 샴푸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이 탈모 샴푸를 쓰면은 머리가 안 빠지고 아니면 머리가 더 잘 난다는지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겠죠. 그러면은 답은 간단해요. 이 제품을 쓰면은 머리가 풍성해집니다. 라는 답을 맨 위에 써줘야죠. 그래야지, 그러면은 맨 밑에 내려가서 리뷰를 보면서, 이 제품은 다른 사람들이 소비했을 때, 구매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보고 다시 올라가서 상세 페이지를 차례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소비자가 원하는 대답을 맨 위에 올려줘야 됩니다. 헤드라인으로. 그리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거는 타겟 키워드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키워드로 가지고 내 상품 쇼핑몰에 접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소비자들을 이끌 것인가, 클릭하게 유도할 것인가 라는 고민, 그리고 타겟 키워드를 통해서 이런 소비자가 왔으니까 이런 소비자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것들이 타겟 키워드를 통해서 다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맨 위에 올려주는 겁니다. 헤드라인으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진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카피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문구. 이 샴푸를 사용하면 머리가 납니다. 라는 형태의 문구가 맨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문구는 한 가지 또 그냥 참고하실 거는 문구는 대략 12단어 내에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숫자가 12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전화번호도 보면은 010 뭐뭐뭐뭐에 뭐뭐뭐뭐 12자 밑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2단어 안으로 해야지 소비자가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 그 헤드라인 카피로 쓰기에는 12단어 밑으로 해줘야지 보다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자, 같은 얘기지만 소비 심리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내 상품 자랑을 할 게 아니라 고객 입장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환율이 높아진다는 거. 자, 소비 심리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위험이란 요소가 있습니다. 위험이란 요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예로는 그냥 프렌치 카페, 커피 믹스. 그, 카제인 나트륨이 안 들어있다라는 걸로 카피를 했었죠. 카제인 나트륨이 실제로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불안 요소를 소비자한테 심어준 거죠. 공포를 심어준 겁니다. 위험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카제인 나트륨을 쓴 거는 몸에 안 좋고 우리는 이걸 안 썼으니까 몸에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불도 그렇죠. 보통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뭐 진먼지 진드기나 뭐 이런 어떤 진드기들 때문에 공기에 안 좋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우리는 우리 거를 사용하면 그런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이런 공포심이 있는데 공포심을 심어주고 우리 제품을 쓰면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류도 그렇죠. 의류도 내가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예뻐질 것이다. 저렇게 멋있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게끔 사진을 위에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의류. 나도 입으면, 내가 만약에 저 액세서리를 끼면 저렇게 예뻐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런 심리를 이용하게끔 그런 사진들을 계속 쭉 해줘야 되는 거죠. 지위도 그런 마찬가지 같은 거죠. 지위도 내가 저 상품을 삼으로 인해서 나의 지위가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고급 승용차가 대체적으로 그런 거죠. 스팅어 광고도 그랬었고, 많은 고급 승용차들이 그랬는데, 내가 이 제품을 소비를 하면, 사게 되면, 나도 저런 지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겁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정책도 좀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만약에 탈모 샴푸 위에 써 있으니까 탈모 샴푸를 얘기를 하겠는데, 만약에 탈모 샴푸인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10,000원 이하.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역시 싼 거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별로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을 어떤 기능성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높으면, 실제로 효능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비싼 거를 사용한다는 그 느낌 때문에, 내가 괜히 머리가 더 나는 것 같고, 몸에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심리를 더,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또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있다는 게 아니라 또 구매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비 심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구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맨 위에는 헤드라인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은 맨 아래에다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길을 끌 수 있는 헤드라인이 맨 위에 있어서 눈길을 못 끌었으면 바로 이탈이고요. 눈길을 끌었으면 맨 밑에 리뷰를 보게 됩니다. 맨 밑에 리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기 때문에 맨 밑에 리뷰를 보는데 이 리뷰가 맨 밑에 있다 보니까 그 리뷰 윗부분이 좀 중요한 그 영역 중에 하나죠. 영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위에 소비자 눈길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은 맨 위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맨 밑에 특히 맨 밑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리뷰가 그 어떤 제품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은 그 리뷰 바로 윗단계 인증이라든지 어떤 인증서를 나열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라는 어떤 다른 사람의 후기라는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밑에 놓는다든지 하는 거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난 이래서 좋다 우리 제품이 이래서 좋습니다 이래서 좋습니다 하는 별로 중요하진 않는 내용은 그냥 중간에 넣으시면 돼요. 자, 맨 위에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문구, 헤드라인, 문구가 됐든 사진이 됐든 맨 위에 놓고 두 번째 신뢰 관련된 부분 아니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맨 밑에, 중간에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요소,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유념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페이지를 보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를 보고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래서 그 전환율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전환율이 나쁘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성이 잘못됐다거나 가격이 비싸다거나 리뷰가 뭐 전혀 없다거나 뭐 그 문제되는 것들을 상세 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있어서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통계 중에서 체류 시간을 보는 것도 있어요. 체류 시간.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전환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체류 시간이 너무 짧은 게 많다 그러면은 위에 헤드라인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체류 시간을 길게 하려면은 상세 페이지를 길게 쓰는 것도 어떤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아마존이랑 또 라쿠텐 관련된 쇼핑몰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상세 페이지는 무조건 길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로봇이다. 상세 페이지는 하나의 로봇이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 것. 또 내 자랑이 아니라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은 뭐 좋은 상세 페이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버벅거렸는데 이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페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통해서 저한테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워스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찾아뵈니까요. 줌워스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는 오늘 보니까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그래서 접속이 잘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줌워스를 통해서 저한테 채팅이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버벅거렸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